네, 8시 56분 3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는 상승권 출발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상승분 보다가 우리 증시 보시면은 좀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미 증시가 3% 안팎으로 올라서 1% 정도는 오르겠지 이런 생각들도 하실 텐데 지금 탄력이 코스피가 0.5% 정도도 안 오릅니다. 0.49% 정도 오르면서 2680.5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 시작하면 좀 달라질까요? 어제 1% 넘게 올랐는데요. 게다가 후반에 고점 부근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오늘장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제한적인 상승 움직임으로 2680선 부근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0.5% 정도, 탄력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0.5% 오른 896.64포인트, 아직까지 900선과는 약간의 좀 괴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코스닥은 코스피 오를 때도 밀렸습니다. 오늘 장에 일단은 상승불이 들어오는데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의 쐐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이제 본장에서 답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야간 선물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장은 좋았지만 야간 선물에서 서로 좀 상쇄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 증시가 좀 영향을 받지 않나 싶은데 지금 나스닥 야간 선물이 1.5% 마이너스로 집계되고 있고요. 다우나 S&P 쪽으로도 마이너스권이어서 이 아마존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간의 거래에서의 흐름이라든지 함께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또 다시 새로운 종목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도시재생이고요. 두 번째는 건설 중장비, 건설 기자재, 그리고 리오프닝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재생 쪽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수위하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후 주택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 서두르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도시재생 하면은 웹스가 떠오르죠. 거의 상한가 부근에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29%의 급등으로 갭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뉴보텍 있습니다. 뉴보텍 14%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역시나 갭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도 보겠습니다. 자연과 환경 7% 정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그룹핑이 되면서 출발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쪽 이 건설 중장비 쪽 가보겠습니다. 정부 쪽에서 우크라이나 이 전후에 복원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기는 하지만은 전후, 전쟁 이후에 복원을 준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 속에서 중국도 최근 들어서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죠. 현대 에버다임 보겠습니다. 오늘 한 20% 정도의 갭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도 대체적으로 강한 흐름인데 한신기계는 원전으로도 좀 묶이기도 하지만 건설 이쪽 SOC 관련해서도 묶이죠. 한 11%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오늘 추천주로 나왔던 부산밥켓이라든지 함께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4월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자면은 오늘 2,757포인트까지 나와야지 월봉이 양봉이 될 텐데 아마도 지금 상황으로는 힘들겠죠. 거의 한 8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월봉상으로 음봉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좀 만회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간밤 미증시는 조금은 도와주는 움직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월간 기준으로는 한 5% 정도 빠진 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의 퍼포먼스에 달려 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 보자면 오늘 일본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국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쇼와의 날로 인해서 일본 증시 휴장이고 오늘 실적 발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실적 발표 챙겨보시고요. 그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확실히 미국의 야간 선물 영향을 더 받아 보이네요. 코스피가 마이너스입니다.
네,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는데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출발이죠. 현재 0.13% 하락하면서 2664.0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름세 나타냈는데 이어가지를 못하면서 눈치를 보는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이쪽 올라도 많이 오르지 못하는데 0.28%의 상승, 2포인트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894.6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900선 회복까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직은 좀 힘든 상황이고요. 다음은 수급지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70원도 크게 뚫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연일 팔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거래소에서는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300억가량 되고요. 기관 쪽에서는 569억 원 매도 대응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투신하고 연기금이 웬일인지 좀 많이 사면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는데 아직까지 투신 연기금은 좀 요지부동이고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쌍끌이 매도인데 외국인이 개장한 지 2분밖에 안 되는데 물량이 꽤 나오네요. 3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36억 원의 매도 대응 나타나고 있고 개인만 342억 원 매수 우위 가져갑니다.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는 7거래일 연속해서 팔고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네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7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대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계적인 매매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에서는 차익 230억, 비차익 170억, 합해서 40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물량 나와서요. 280억 정도 또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양 지수가 코스피가 그래도 언뜻 상승분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현선물이 강보합권 정도 기록되는데요. 업종상으로는 아직은 반반입니다. 상승과 하락이 거의 절반 정도씩 구성되고요. 가장 강한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의료 정밀이 1%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가 그 뒤를 잇고요. 전기전자 섹터 0.8%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이 괜찮았는데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출발은 전기전자 나쁘지 않고요. 섬유의복이나 화학 섹터 순으로 강보합권 정도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진한 섹터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빠지는 쪽은 은행으로 1% 가까운 하락세에 띄고 있습니다. 건설 섹터가 어제 오후에 괜찮았습니다. 대우건설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잡아줬는데 시세를 연속적으로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어제 GS건설도 한 6% 정도 오르고 했었는데 오늘 바로 빠지네요. 건설 업종지수 0.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금융섹터, 운송장비, 보험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입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는 상승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 가운데서 8대2, 오르는 종목 8개, 하락 종목 2개, 하락 종목의 공통점은 현대기아차. 오늘 현대기아차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오릅니다. 어제도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가 그래도 1% 정도의 상승권 흐름 보여주면서 6거래일 만에 이 52주 신고가 를 벗어나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호에서 풀리고 나서 기운을 못 차렸는데 일단은 바닥을 잡으려는 흐름 가운데 강보합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이렇다하게 볼 게 없습니다. 다 1% 미만의 움직임 이어가지고요. 그나마 좀 체크해 볼 부분은 펄어비스겠죠. 펄어비스 브레이크가 잡히는 듯 합니다. 어제 그제 크게 밀려 내려갔는데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더 밀리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상승 종목하고요. 하락 종목의 개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1,470개 종목 플러스권이고요. 하락 종목은 613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출발이 좀 약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서서히 분위기 잡히고 있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부터 출발해보죠. 네, 일단은 아무래도 오늘 그 탈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강한 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제이준 코스메틱이 지금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화장품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미용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은 가장 빠른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그 밖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급등 VI가 걸린 상태에 있고요. 여기서 뭐 이치환불 그리고 어제 강행했었던 아모레퍼시픽까지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아모레G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어제 이어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화장품 종목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겠지만은 다음에는 미용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보자.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부터 봤습니다. 다음은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아주 좋은데요. 지금 한전기술도 지금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한전 KPS도 역시 1% 상승, 보선 파워텍은 약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진파워도 지금 한 2.3% 상승. 오늘 상승은 이걸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뭐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 한전에 뭐 한국전력의 전기료를 올리겠다. 그러면 올리는 것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원전의 비중을 좀 더 늘리겠다. 그게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고요. 뭐 여전히 뭐 원전 관련주는 신정부의 뭐 핵심 테마로 좀 계속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끔가다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뭐 원전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역시 뭐 매수를 하실 거면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길목 지키기 전략 조금 뭐 잠잠해질 때 같으면 좀 분할 매수 모아 나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어서 이광우 전문가님. 네, 오늘 현재 뉴보텍이 또 강한 모습인데요. 시초가보다는 조금 밀려있지만 여전히 좀 12%대의 강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이 상하수도, 서울시 상하수도 이 복구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수처리 기반이라든지 관광 기업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하는 이유는 전일 이 도시 재생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여러 수변 감성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감변 도시인가요? 이와 같은 이제 도시 재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고요. 청계천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 한강 둔치에 대한 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뉴보텍뿐만 아니라 자연광 환경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같은 수혜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장주 역할은 뉴보텍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도시 맞더라고요. 수변 감성도시 만들겠다. 이 얘기 관련주도 봐주셨네요. 다음은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지수가 뭐 나스닥 선물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 덕분으로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1.8%, 약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약 1% 중반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워낙 좀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역시 뭐 기술적 반등의 영역으로 좀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뭐 그거에 같이 연동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굉장히 뭐 우려스럽기는 하는데 저는 뭐 지금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여전히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조금 더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지수가 움직이는 만큼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수가 이제 뭐 바닥이 나와야지 이쪽도 바닥이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광우 전문가님. 네, 오늘 또 반가운 섹터가 반도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DB하이텍이 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미증시에서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IT 섹터들에 대한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전반적인 저가 매수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저점 확인하고 이제 반등의 추세만 보일 것이다. 보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제 지수에 대한 저가 매수세에 대해서 어제 오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한 시장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종목군들보다는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뭐 전체 시장에 대한 종목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과 같은 반도체 섹터가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 포인트를 중요하게 보겠지만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캐파 증설에 대한 내용들. 사실 DB하이텍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증설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캐파 증설 뉴스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실적 발표 이후부터 해서 기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나란히 반도체 봐주셨어요.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오래간만에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데요. 파인테크닉스가 지금 4% 상승하고 있고, KH바텍이 지금 1% 상승, 세경하이테크가 1.6% 상승. 뭐 나머지 이제 그 휴대폰 부품주, 특히 카메라 쪽 MC넥스랑 파트너는 뭐 그다지 강하지 않은데 이쪽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봐서는 역시 삼성의 폴더블폰 출시에 뭐 기대감. 뭐 작년에 이어서 뭐 올해도 뭐 여전히 뭐 새 시리즈를 여전히 뭐 하반기에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한 달 정도 더 일찍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 뭐 좀 선행한다고 보면은 지금서부터 움직이는 것도 뭐 그다지 뭐 무리가 없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동안에 좀 많이 쉬어서 뭐 주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역시 파인테크닉스가 조금 더 제일 강한 거는 내장 힌지 쪽이 아무래도 기술력이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좀 필요하거든요. KH바텍은 외장 힌지고 뭐 이제 세경하이테크는 뭐 필름 쪽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파인테크닉스가 폴더블폰 관련해서는 제일 좀 대장으로 보입니다. 네, 휴대폰 부품 섹터 맞습니다. 다음 이광무 전문가님. 네, 일단 현재 지금 코스피의 지수 흐름이 좀 더 낮고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 분위기가 이제 따라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 증시가 좀 부진하다는 이유로 해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된 한신기계 좀 강한 급등세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일단 원전 관련된 뉴스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큰 특징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 요 근래 와서 인수위의 발표마다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매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뭐 한신기계, 서전기전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또 한전 KPS가 오늘 또 캐파 증설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다른 이 원전 관련된 종목보다는 좀 부진한 종목 중에 하나, 좀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 점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이제 소형 원전 기술, SMR 관련된 키워드도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지금 이름이 사명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우진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다음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이 이어주시죠. 네, 오늘 셀업체들이 전부 다 움직이는 건 줄 알았는데 삼성 SDI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 뭐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3.5% 상승하고 있는데 뭐 여전히 뭐 실적이 뭐 잘 나오고 있고 역시 삼성 SDI는 그래도 셀업체들 중에서는 좀 배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역시 넘버원 업체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가지고 저가 매수를 하면은 항상 뭐 수익을 안겨준다. 뭐 좋은 주식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삼성 SDI만 오른다 짚어주셨네요. 이광무 전문가님 뭐 보셨어요? 네, 일단 오늘 K카 종목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전까지 했을 때는 최근 열흘 동안에 좀 주가가 하향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K카, 오토엔, 롯데렌탈 이와 같은 종목들은 이 현대차, 기아차의 중고차 인증제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대한 건강한 이 시장 정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관련된 종목 안에서도 좀 향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정부로 하여금 이 현대차의 중고차 이 산업이 1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 때문에 중고차 관련해서 오토행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K카는 오히려 좀 반사이익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중고차 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니까 일단 뭐 기존에 있었던 중고차 사업이라든지 렌탈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K카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반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또 새로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오토행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있는 모습들. 사실 종목 안에서 좀 향방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K카의 움직임보다는 현대차의 중고차 산업이 1년 유예된다는 것은 저는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뉴스다. 1년 유예된 것이 오히려 오토행, K카, 뭐 롯데렌탈 모두에게 조금은 아쉬운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0분을 꽉 차게 좀 써봤습니다. 두 분이 중복해서 체크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원전하고 이쪽 반도체 관련된 부분 두 분의 의견 나란히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외 마스크 사용 해제와 관련해서 화장품주들 워낙에 좀 강해서 이 부분 체크를
체크를 해주셨고요.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리고 IT 쪽에서는 또 휴대폰 부품 섹터 움직인다 짚어봤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는 선별적인 흐름 가운데서 삼성 SDI가 유난히 좀 돋보이고 있고 또 이슈주로는 중고차, 이 대기업 집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연기와 관련해서 영향받는 종목군들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10분의 승부사였습니다. 네, 이 말미에 나왔던 이 대기업 집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연기 이 부분부터 좀 점검하겠습니다. 테마로 케이카나 오토앤 이쪽도 움직이지만 앞서서 시총 상위주 가운데 현대 기아차 그룹만 밀립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뭐 현대 기아차 전체적으로 사업하는데 중고차 파이가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밀립니다. 현대차가 1.33% 밀리고 있고요. 기아도 약보합권 정도 기록하는데 그룹주 내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이 뉴스에 가장 좀 민감하죠. 그런데 오늘 현대글로비스가 장 초반에 거의 5% 가깝게 밀렸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낙폭이 진정되면서 3.4%가량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오토에는 양시장을 합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는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무 전문가님, 이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대차 네. 그룹주들 그동안의 흐름 좋았는데 오늘 좀 휘청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현대차 그룹이 뭐 중고차 인증 제도를 시작한다, 뭐 중고차 사업을 새롭게 신사업으로 이제 추가한다. 현대차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을 한다고 해서 큰 이익 변화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중고차를 이 인증 제도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재투자되는 여러 가지 또 부품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느 일정한 이상의 이 마진을 남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은 있지만은 중고차 사업 자체가 아주 큰 캐시카우는 아니다. 다만 이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가요. 중고차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를 좀 인증을 해준다라면은 신차에 대한 가격 방어가 됩니다. 신차에 대한 가격 저하에 대해서는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현대차 그룹이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일본에서 이런 정책을 이미 좀 갖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 가격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보면 신차 가격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현대차, 자동차 완성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면인데, 중고차 시장과는 좀 결이 좀 상당히 좀 경쟁이 좀 되겠죠. 중고차 기존에 있었던 시장에 대해서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 소비자로 하여금은 시장이 좀 건강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또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뭐 대기업이든 또 이 중소기업이든 혹은 중고차 뭐 영세 기업이든 모두 다 좀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일단 이 부분들이 1년 유예가 됐습니다. 뭐 이번 달 그리고 또 5월 달에 새롭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제 1년 유예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이 중고차 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점. 이 때문에 동반 이익으로 해서 중고차 관련된 종목들, 렌터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악재화돼서 좀 빠졌죠. 근데 반대적으로 이제 K카가 올라오긴 하고 있는데요. K카에 대한 뉴스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사실 또 호재로 또 특징주로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연기가 뭐 강세한 흐름이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오히려 악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K카가 장 초반에 좀 올랐었지만은 9%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고 지금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대차가 이 중고차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전반적인 주식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대규모로 모일 때 50인 이상일 때는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날도 슬슬 더워지는데 잘 됐죠. 화장품주들 가운데서도 온도차가 나오는데 참 신기하게 가장 강한 쪽 상한가 두 종목이 주력이 마스크팩입니다. 그 다음으로 강한 게 색조고요. 의류가 아니죠. 이 화장품 OEM, ODM 쪽은 오히려 상대 탄력은 약합니다. 그리고 어제 급등을 만들어냈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쪽으로는 또 탄력이 제한적이어서 화장품주 내에서도 지금 상승 탄력이 크게 차이가 나서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역시 뭐 마스크 벗으면 색조 화장품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색조 화장품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저는 오늘 지금 색조 화장품 지금 토니모리가 지금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 클리오도 지금 한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오늘 몇 프로까지 상승했나요? 오늘 한 네, 8%, 9%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고 지금 이치환불도 지금 한 7%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뉴스에 좀 파는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또 아모레퍼식품, LG생활건강, 뭐 오늘 또 이제 코스맥스 이쪽 ODM 쪽은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뭐 2, 3%대 상승. 뭐 아모레퍼시픽은 어제 상승폭을 좀 키워놨던 게 오늘 조금 뭐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걸 수도 있고 원래 색조 화장품 쪽은 강자가 아니니까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색조 화장품의 움직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뉴스에서 좀 매물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선반영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향후의 움직임은 오늘 종가 끝나봐야지 뭐 향후에 뭐 조금 조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일어날지 아니면 조금 더 상승할지는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가 공개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지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다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원전주들 보겠습니다. 원전은 뭐 정책 관련된 얘기 나올 때마다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한신기계가 대장 역할을 해줬었는데 한신기계는 신고가 쓰고 지금은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되고 있고요. 서전기전이 또 13% 정도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쪽 원전 관련주들 시장 대비로는 좀 나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전주들 약간 좀 쉬어가는 동안에 관심을 가져봐도 될지 이건무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일단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한신기계가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요. 한신기계가 꾸준히 이제 상승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대선 이후부터 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2월부터 해서 지금 3,000원에 있었던 주가가 지금 14,000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거의 뭐 5배 가까이 올라온 격인데 일단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슈 이제 원전에 관련된 이슈가 취임 이전에 인수위를 통해서 발표된다는 거는 저는 계속 좀 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데 취임식이 되는 순간 혹은 취임식 이후에 나오는 원전에 대한 뉴스는 오히려 좀 매도 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신기계에 대한 움직임들이 매도 사인이 나온다라면은 다른 종목들은 사실 한신기계만큼의 움직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한신기계가 상승을 좀 마친다라면은 다른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 데는 좀 제한이 될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 최근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정책 관련된 종목들 이슈가 좀 빠른 종목들을 좀 찾게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아직 이제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섹터들을 좀 찾아보셔야겠죠.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도 많이 올랐고 원전 관련된 올랐고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은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은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시선을 옮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한신기계가 크게 고점을 찍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꺼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에 대한 리스트업은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주 이어서 이광무 전문가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은 부동산 쪽에서도 워낙에 좀 세분화되는데 도시재생 쪽이 강한 움직임을 재차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웹스 여전히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이고요. 이쪽도 정책주로 보세요? 일단 뭐 서울 도시 환경을 바꾸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웹스부터 해서 자연광 환경, 뉴보테 모두 다 수혜주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자연광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대한 용인 아니라 그 용산이죠. 네. 용산에 대한 키워드를 좀 담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너무 좀 불특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웹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좀 일회성이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뉴보텍은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면은 서울의 도시 환경에 대한 이 개선뿐만 아니라 서울 상하수도 개선 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 상하수도 교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교체하는 데에 따른 뭐 관광기업과 그리고 또 뉴보텍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뉴보텍은 오히려 오늘 좀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차츰 좀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부동산 관련된 종목까지 묶어서 봤습니다. 앞서서 2차전지 얘기 나올 때 최현수 전문가가 오늘은 삼성 SDI만 유난히 강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장에서 2차전지 주 가운데서 가장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신 EDP 추천주로 주셨는데 이 종목도 플러스권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로는 이쪽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은 나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기도 하고 2차 전지기도 한데요. 조금 전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지금 주가가 움직입니다. SK이노베이션 현재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강하게 지금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네요. 실적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영업이익이 1조 넘게 나왔습니다. 1조 6,500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82%나 늘어났네요.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실적이 좀 나오는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 컨센서스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컨센서스가 1조였네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2차전지 전반으로 살짝 좀 봐주실까요? 네. 오늘 실적에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까 삼성 SDI 말씀드렸고 SK이노베이션도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상신 EDP의 강세는 삼성 SDI가 주고객사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을 보고 있고요. 역시 신흥이 SEC도 삼성 SDI가 주고객사기 때문에 오늘 같이 4%대 같이 똑같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상신 EDP보다 신흥 SEC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맞물려서 가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삼성 SD 향의 납품업체들이 조금 더 강한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세분화해서 테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NFT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세가 틈바구니에서 좀 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는 워낙에 산업 각계각층에서 NFT는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2022 서울 머니쇼가 또 진행이 돼서 이 머니쇼 같은 경우는 은행 기업들 이런 쪽이 참여를 하는데 NFT 거래소도 이번에 참여를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옥션 보겠습니다. 서울옥션이 지금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블루베리 NFT 이 종목도 한 6% 정도의 상승권 흐름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오름세 나타나면서 NFT 한창 좀 쉬었었는데 오늘장의 움직임 의미를 둘 수 있을지 이건무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NFT에 대한 사업이 크게 아직까지는 시장에 자리 잡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선구자 역할로 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몇몇 있죠. 옥션과 같은 내용들은 NFT 사업을 좀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서울 옥션이나 이름에서 블루베리 NFT 이와 같은 기업들도 주목받을 것 같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NFT 관련해서 사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반 이 소비자에게 NFT에 대한 접근성은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는 않고 있는데 특정 예술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이 작품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NFT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NFT 시장을 봤을 때는 서울 옥션과 같은 이런 옥션 기업들이 계속해서 NFT에 대한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NFT라는 키워드로만 봤을 때는 서울 옥션,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와 같은 종목들로 해서 압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NFT가 시장에 안착 때까지는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까지의 인식 변화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식 변화가 나온다라면 가장 큰 혜택이 되는 거는 저는 계속해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NFT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은 아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마케팅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마케팅 능력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능을 봤을 때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가장 큰 혜택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NFT를 선택한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 대한 선택이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NFT에 대한 키워드를 본다면 서울 옥션이라든지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엔터, 결국에는 NFT 속에서 콘텐츠를 뭘 다룰 것인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게임 섹터도 무관치가 않잖아요. 어제 펄어비스가 급락이 나왔다가 일단은 좀 바닥은 잡아내는 모습이고 오늘 전체적으로 게임주들도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쪽은요? 일단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가 있고 없고가 상당히 게임주들에게는 큰 뉴스인데 검은 사막에 대한 이슈가 중국에서 크게 통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는 좀 며칠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게임주에서의 가장 큰 키워드는 P2E 그러니까 이제 이 블록체인 사업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임들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현 정부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에서는
P2E 게임의 도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앞으로 이 P2E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오픈보다는 해외 시장 쪽으로 게임을 이제 출시하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게임사들이 P2E 서비스를 국내는 못하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많이 또 이 시스템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출시된 게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에 대한 인식 변화는 P2E 서비스를 해외 쪽으로 그러니까 그 신작 게임을 출시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펄어비스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검은 사막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야겠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빠졌다. 네. 그리고 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중국에서의 뉴스가 좀 어렵다라는 뉴스를 봤으면은 아침에 좀 팔아야 되는데, 못 파셨다라면은 사실은 지금 위치는, 과대 낙폭, 브레이크 시점을 좀 기다리면서, 반등을 좀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증시 약한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지수도 많이 오르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좀 이름값을 하나 봅니다. 2.6% 정도까지 오릅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